함께 즐겨봐 제1.84와 피플, 사람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너에서는 자 빌런 전쟁, 혈압충, 전성시대, 자 지귀현, 이낙연, 한덕수, 김계리 이 네 사람을 꼽아봤는데 이름만 들어도 뭔가 끌어오르는 듯한. 자 지금 이제 지귀현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 거의 뭐 탑 치가 떨리죠. 이제 이자 때문에 윤석열이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기도 예. 하고 또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용현,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저 노상원 이 두 사람 재판이 지금 깜깜이 재판으로 네, 지금 맞아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날지 이 사람이 원체 똘끼 충만한 그런 캐릭터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일단 윤석열 그 탈옥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이 사람. 나이도 많지 않더라고. 이 51세. 사람의 이력이 되게 좀 특이한 그런 예. 이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뭐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제 나대기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관종이라고 네. 하죠. 낄 때 안 낄 때 끼는. 그 왜 이런 또 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사법연수원 마치고 나면 발령받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레크레이션 학원에 등록을 해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도 갖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각종 법원에 가면 왜 법원들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레크레이션 강사 안 부르고 지기현 판사가 MC를 받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1시간 뭐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닮아서 57분간 혼자 떠든답니다. 술도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술 좋아해서 네. 지하에서 많이 적발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기현이가 왜 윤석열이를 탈옥시켰냐 저희가 여러 번 정규 방송에서 얘기했을 네. 때 양승태도 묻은 것 같고 조이대도 묻은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혼자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지가 탈옥시켰을 때 이 반향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총대매지는 않았고 저희가 의심했던 거는 검찰 캐비넷이다. 네. 그러지 않고는 지기현이가 이런 짓을 해? 그 다음에 윤석열 재판에서 촬영도 허용하지 않아. 지하로 가게 해. 포토라인에 안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첫 공판 때 인정신문 할 때 쥐가 그 주소, 그 다음에 그 직업, 지가 다 얘기하잖아요. 자문자답 해주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대신에. 그리고 피고인석이 원래 일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형사재판을 뭐 좀 받아봤지만 일렬에 서서 일거수일투족 판사가 보는 거거든요. 심증도 하나의 이제 그 자기가 판결 내리는데 참고가 되는데 어제 공개된 사진에서 보셨죠? 네. 윤석열이를 방청객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저쪽 구석에다가 피고인석을 앉혔어요. 그리고 없던 책상을 앞줄에 일렬로 깔아서 윤석열 변호인단을 그 앞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가린 거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공판 때는 윤석열이가 무려 83분을 떠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맨 그다음에 쇼입니다, 원맨 이런 식으로 재판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지기현 판사한테 훈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PPT를 넘겨가는데 감히 윤석열이가 그 앞에 넘겨봐 라고 하는데 지기현이가 제재를 안 가했다. 그다음에 지금 김영현하고 노상원 재판은 깜깜이 재판입니다. 그리고 취재진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을 하는데 증인 변호사마저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마음대로 재판을 하겠지, 하는 마음대로. 건지 거기서 짬짬이를 하는 건지 일체 언론에 공개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지기현이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자,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켰을 때 윤석열이 그때 제일 제일 그 위험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이 사법기관 판사들 털었거든요. 맞습니다. 판사들 털다가 추 장관이 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이건 정말 나쁜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검사가 판사를 턴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이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갖고 이제 네.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부터 캐비넷이 잡혔을 것이다. 이 지규현이 같은 자는 술 좋아하고 좀 엉뚱한 데가 있고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똘끼가 충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양반이다 보니까 이 술 좋아해가지고 지하에 많이 기어내려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있고 이 지금- 사람 아마 거기서 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죠? 예, 네. 강남에 이제 뭐 몇몇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갔는데 취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취재하려면 이제 마담들 취재를 해야 됩니다. 네. 마담들은 이제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지금 우스갯소리로 네. 룸사롱 갔는데 검사하고 교수하고 기자하고 네. 셋이 술을 먹었어요. 술값 누가 냈을까요? 기자가 안 낸 건 알겠어요. 또 부른 거 아니에요? 3명이 안 내고. 결국은 술집 주인이 낸답니다. 뭐 그렇겠지, 그만큼 그렇겠죠. 판검사, 기자, 교수들 술값 안 내고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판사 월급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룸사롱 가서 술을 먹으면 아무리 적게 예. 먹어도 100만 원인데 그거를 자주 갈 정도면 지규현이 판사가 자기 돈으로 술을 먹었겠어요? 분명히 스폰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썰인데 추정인데 검찰 캐비넷에 지규현 판사가 술만 먹고 끝나지 않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게 접대를 끝까지 받아. 엑스파일 접대를 네. 끝까지 받아서 꼼짝 못할 꼬투리를 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 어떻게 탈옥을 지키냐. 그래서 지기현이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뭐 윤석열이 풀어준 것도 필요 없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담당관이에요, 얘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기현이가 했던 그 판결을 보면 불안한 거죠,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 유아인이 있어요? 마약, 삼성 이재용이 사건, 네. 통합진보당 부정 사건, 네. 북한 찬양 종북 체제 사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결과 뻔하게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 그 담당 재판장이니까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자가 윤석열 내란 그 재판을 끌고 가는 한 이건 불안해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방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제척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규현이가 피고인하고 친인척 관계라든가 특수 관계 뭐가 나와야죠, 예, 그죠?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기대를 못하고 또 조희대가 사주했을지도 모르는데 조희대한테 기대할 수 없고 문제는 검찰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판사 기피 신청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검찰이 안 움직여요. 지무정의가 하겠습니까? 아니, 지무정의도 내란 공범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추미애 의원이 전 법무부 장관이죠.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기현을 법관 징계법에 따라 징계 회부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네. 서영교 법사위 위원이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혼자 불구속 상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당장 재판장 직권으로 구속시켜야 한다. 윤석열이 재구속이 가장 빠른 길은 검찰이 다른 그 혐의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네. 지규현이가 공판 도중에 재판장 직권으로 바로 법정 구속시켜서 다시 깜빵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규현이한테 기대를 과연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못하죠. 거죠. 그래서 지규현은 나대기를 좋아하는 대신에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답니다. 요번에 윤석열이 어제 촬영 그나마 조금 양보해서 지규현이가 촬영을 허가한 거는 여론이 들끓고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들끓고 고소 고발 들어가고 그리고 지규현이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그 군 인권센터가 국민 범 서명 운동을 받았는데 10만 명이 넘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그렇죠. 10만 네. 서명 재판부에 넣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규현이가 이제 조금 좀 움츠라고 쫄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바뀌었죠. 더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언론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직위원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데 네. 아주 따끔하게 쓰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본답니다. 제 기사도 네. 봤답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직위원의 행위를 비판할 것인데 죽을 때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고 유시민 작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직위원을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씹어주겠다. 이제 이 정도까지 직위원의 지금 위험성을 이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을 해주는 바람에 지금 그나마 다행히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전 국민들 마음을 졸이게 해서 밤잠을 못 자고 저 파면 전야 그 알미늄 담도 뒤집어 쓰고 저도 네. 안국역 앞에서 밤 꼴딱 샜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정말 뭐 애간장을 타고 국민들 가슴을 졸이게 했던 이 죄 굉장히 크잖아요. 이 원흉이 네. 발단이 직위원이가 구속 취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뒤에 또 심우정이도 있었고요. 심우정이는 네. 이제 즉시한 거 즉시한 걸 포기한 안 거. 했죠.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는 저희 제일전파사 썸네일도 하나를 제가 PD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네. 직위원이를 키워드로 한 썸네일을 우리 제일전파사도 하나 올려서 네. 그러면 아마 직위원이 우리 방송 볼 거예요. 네. 얘가 귀가 근질근질해서 예. 우리 방송 분명히 볼 건데 제 기사도 봤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이 비판 기사 방송 그다음에 각종 SNS에서 직위원 시민들이 직위원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글을 올려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직위원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뭐 설파를 했듯이 다 비슷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방법이 판사가 저러면 우리나라에서 저거 어떻게 하지?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막막하잖아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투표 안 하든가 뭐 투서를 넣든가 뭐 국민투표 하자 뭐 이게 되는데 판사가 저지랄을 하게 되면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럼 방법이 사실은 뭐 이런 절차상 방법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대법원장이 뭐 뛰어들어서 뭐 한다든가. 근데 진짜 여러 이제 스타일이 관종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방금 이제 선배 이야기대로 뒤를 시민들이 뒤를 털든가 언론에서든 미디어에서 많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이 우리 방송을 만에 하나 알고리즘에 걸려서 귀가 근질근질 직위원 하니까 우리 방송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주의이자 경고를 드릴게요. 지금 4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면 내란 특검은 반드시 출범합니다. 그럼 내란 특검이 몇 가지, 뭐 5가지, 뭐 8가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특검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타 이와 연결된 범죄 행위 전반. 네. 이게 이제 특검의 범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위원 판사가 특검의 수사 도중에 직위원 판사가 내란 수계를 탈옥시킨 거 특검이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위원 판사 소환 조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조심하십시오. 미리 정당한 경고하는 재판 겁니다, 경고. 우리가 네.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고요. 법리에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왜 이전에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포토라인에 세웠고 동등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재판 절차로 진행했잖아요. 네, 네. 그게 정의 아닙니까? 사법정의. 근데 직위원 판사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거 내란과 연관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제가 특검이라면 나는 직위원이도 한번 털 것 네, 같아요. 나홀로님이 직위원 가루도 안 남게 쓸어버리십니다. 악마 새끼라고. 악기라고 합니다. 악기. 저희들도 제일전파사도 매주 메인 방송 때 직위원 계속 거론하겠습니다. 저자가 재판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어떻게 윤석열한테 특혜를 베풀고 있는지 그리고 김용현하고 노상원 제일 악랄하고 중대하고 핵심적인 이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깜깜이 재판을 하고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아직 어려요. 아니, 51세예요. 51세.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니 보세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백만송이 파란풍선님께서 네.
내란 범죄자에게 특혜를 그러니까, 주다니 예. 뭐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이 네. 아니 그러니까 법알못 우리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아, 세상에 지기현 판사 이게 무슨 판사예요? 두 번째예요. 한번 풀어줬죠. 또 한 번은 재판하는데 비공개로 해가지고 몰래 저기 윤석열이 들어가게 했잖아요. 2차 때는 안 그랬지만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진짜.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위원 이야기 이제 그 하루 온종일 직위원 예. 우리 씹어 걸리고 김공주님께서 싶습니다만. 네. 반드시 특검은 해야 한다. 뭐 맞죠. 이 나라 썩어 있는 부위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려내야 된다. 뭐 아마 저희 국민들의 80% 정도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중도층 이미 다 돌아섰고 지금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지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네. 기득권 카르텔 법비들 몇 명 하고 그다음에 그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꿈꾸는 그 원로들하고 이 보수 무리들 이들 네. 요 20%밖에 안 되는 네. 요들이 똘똘 뭉쳐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 자,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자들을? 42일 뒤에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당신들 기득권에 대해서 그동안 누린 것만큼 탈탈탈 털어서 다 토해내게 만들 새로운 세상이 42일 뒤에는 열립니다. 네. 자, 꼴 보기 싫은 또 직위원 정도 수준으로 꼴 보기 싫은 자들이 있죠. 계속 그 회방질에 지금 회방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 지금 끌어와서 지금 뭐 이낙연 이자가 흔히들 얘기하는 비명이죠. 뭐 비명도 아니죠 이제 저거는. 그냥 이제 청소돼야 될 그런 그 직위원하고 거의 같은 급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왜 저렇게 자기 걸 그렇게 좋아하고 옆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저 사람들은 대체 왜 같이 저 옆에 이낙연의 들러리를 서서 지금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저 미소를 띠고 저러고 있을까요? 요 네. 앞에 선 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당도 해봤고 야당도 그러니까요. 해봤는데 네. 여당을 했든 야당을 했든 권력의 단골 맛을 쪽쪽 빨아먹고 지냈던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단맛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수작들인 거죠. 이들이 국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쯤만 해도 내각제 주장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권력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지위와 내가 누렸던 걸 좀 더 누려보고 싶은 그거 말고는 나라 사랑하는 생각 0.1도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럴 때 아니라는 걸 조금의 상식만 있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국민 후보 제출공항 그렇다 치고 국민 후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뭐 저렇게 뭐 막연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상국가로? 이재명이가 되면 정상국가 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이자들이 꿈꾸는 거는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서 이재명하고 맞서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보세요. 중도층도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낙연 지난 대선에서 0.73%라고 하는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네.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겪어야 했던 이 폐해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0.73으로 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낙연 일파들입니다. 대장동 있지도 않았던 대장동 이슈를 이미 경기도지사 때 다 끝났던 거를 이낙연 일당이 언론에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대선을 대장동 이슈로 몰고 가게 했던 장본인 그리고 이낙연 옆에 있던 정운현 저도 잘 알거든요. 언론계 선배라서. 오마이뉴스 편장 하시던 분. 그 대선 보름 앞두고 윤석열 달려가고 윤석열 옆에서 윤석열 손들어 준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짜리 국책 연구기관 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대장동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 파일을 무슨 경제신문 1인 매체죠. 인터넷 매체에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남평우란 자잖아요. 남평우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실의 정책
무슨 특본가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낙연의 이게- 왼팔 오른팔이 윤석열 정부에 지금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저자가 거죠. 지금 지기현이라고 하는 아주 꼴통 판사하고 이낙연하고 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소통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으로 볼 이 한덕수도 같이 지금 연결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이 그 가져봤던 그 끈을 그냥 계속 가져가려는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그 사실 세상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그 위기를 본인들이 그렇게 바로 눈앞에서 보고 가담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자들이 이 현실성 없는 이런 연대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이나 네. 정치권에서 한덕수란 자의 캐릭터는 네. 그냥 그야말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 없이 지냈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이 정권에서도 빌붙고 그렇습니다. 저 정권에서 빌붙고 근데 욕심은 많아. 돈에 대한 욕심은 많아서 유명한 게 공직에 있을 때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로. 그러니까 돈 욕심은 많아. 자식도 없는데. 네. 그다음에 부인이 아주 무속에 심취해 있어서 네.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최아영 예, 최아영 씨는 김건희의 몇 수 위에 영매가 고수의 영예를 예. 가진 그런 자인데 그 마누라 치마폭에 감싸서 간이 요만한 자가 네. 간이 콩알을 만한 자가 요즘 엊그제 파이낸셜 그 타임즈 네. 외신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지금 쥐가 대통령이야.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그 우리 광의비 협상 네, 아유 저놈이 아니, 미친- 미친 놈이 저게 왜 저런 어휴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라. 지금 김민석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연일 1인 시위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말아라. 너는 관리. 그러니까 지금 저 대행이라면 42일 남은 대선에 심판을 봐야 될 자가 지금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완전 폭주죠. 지금 내란 공범이 지금 깜빵에서도 지금 뭐 시원찮을 판에 본인이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거 다 내주겠다고 협상이 아니라 이건 다 퍼주겠다고 지금 자기가 지금 거의 뭐 대통령으로 지금 설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근데 제 입장은 뭐냐면요. 네. 자기가 내란의 공범 주범은 아니래도 공범이나 뭐 자범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잡혀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왕 잡혀가는 길에 자기도 액션을 취해가지고 네. 어떻게 반전을 좀 꿈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반전을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생각 따로 이 사람 생각 따로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한통 속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든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엮여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있어.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줘. 그렇죠. 우리는 보수의 지위를 갖고 우리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거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그 마지막 발악이라고 거잖아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더 괘씸한 건 뭐냐면 네. 지 하나 살자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네. 트럼프가 지금 원래는 궁지에 몰려 있어요.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EU와 중국과 일본마저도 그렇죠. 지금 맞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 앞에서 연일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을 따르면서 그 성적이 흔드는 여러분들 태극기가 당신들이 좋아하는 트럼프 그 앞에서 태극기로 트럼프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익을 자기 하나의 목숨하고 바꾸자고 다 털어준다?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미친 일 아닙니까? 미국인들이 역사의 되게 죄인이죠. 네. 신기해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서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서 그러니까. 지금 관세 이거를 지금 빠꾸할까 이러고 있는 중인데 이자가 트럼프한테 이제 다 퍼주고 트럼프의 뒷배로 한번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우리가 치러야 할 이 경제적인 국익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다 죽어가다가 얘한테 모든 걸 다 받은 다음에 네. 이건 협상 다른 나라하고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봐, 니네들
코리아 봤지? 이렇게 갖다 바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자가 지금 미친 짓을 만약 하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성사되면 저거- 이자한테도 네.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이 네. 아니라 저건 그냥 때려 죽여야 네. 돼요. 저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총칼 들고 사람들 그 자유억압하고 뭐 죽이고 때리고 하려는 그런 걸 하려고 했으면 이 사람은 국익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슈나 이런 걸 미국한테 다 넘겨줘 버리려고 아니 끝판에 자기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야, 그러니까 저건 정말 전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큰 벌을 받아야 제가 됩니다. 칼럼으로 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난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서 한독수 그러면 난가? 네. 이게 이제 난가병인데 난가병이 지나치면 이제 내가가 되죠. 이게 이제 제가 칼럼으로 열받아. 난가병에 빠진 한독수 내란대행인가 권한대행인가 아유. 아니면 예비 후보인가라고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난가병이 아니라 이제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후보야라고 하는데 오늘 저 사람 추대했다라는 인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아까 봤던 그 이낙엽이 뒤에 섰던 그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죄다 이제 그 막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분명히 이낙연하고 연합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힘 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자기네들 맞습니다. 이거 패가 자기네들 안에서 뭐 자중질환처럼 이게 패가 막 나뉘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뭐 빅텐트 한다고 그 네. 빅텐트 가지고 하나 이제 나가자 해서 이제 그러면은 국힘에 뭐 홍준표가 됐다. 그러니까 홍준표 하나. 그 다음에 이낙연 하나, 네. 저 인간 하나. 그럼 거기 또 이준석이도 안 하겠다잖아요. 자기 이준석은 안 끝까지 자기 하고. 혼자 나홀로 완주하겠다는. 그러다가 이제 정강훈까지 해가지고 정강훈 하나. 정강훈 하겠어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이게 소리죠. 참 이게 빅텐트는커녕 예. 1인용 텐트라도 제대로 쳐라. 그러니까요. 아유, 어? 씨, 무슨 그- 빅텐트냐? 1인용 텐트나 제대로 쳐. 볼 때나 있냐? 나홀로님이 네. MBC 백분 토론 뒤로 하고 제일 전파사 시청합니다. 제일 전파사가 백분 토론을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홀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나홀로님 요거 네. 그대로 따가지고 제 밖에다 제 지인들한테 돌릴게요. 예, 우리 독자분 예, 중에 예. 백분 아유, 토론을 너무 이겼다고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근데 정말 지금 고맙습니다. 좀 전에 이 인간들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야, 이게 진짜 혈압충 전성시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얼굴 쳐다보면 이제 다른 거 돌려야 되겠다. 근데 다른 거 돌리는데 지금 마지막 그 빌런인데 예, 미치겠네 또 이게 좀 야, 이게 저 계속 신조 생산자예요, 저 김계리죠, 김계리 윤버지. 아이고 진짜 윤버지라고 해서 바람하기도 그러네요, 그죠? 술을 한 잔 윤버지가. 한 모양인데 예. 저 자리가 봅시다. 그 머리를 올린 머리를 안 하니까 윤석열이가 얼굴이 참 좀 이 보기가 참 좀 머리가 저렇게 없었나요, 근데? 자, 이날이 아마 4월 19일이었을 텐데 제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한정식 이제 식당입니다. 저기 이제 최근에 윤석열이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자기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김계리한테 전화를 했대요. 시간 되면 놀러 와라 하고 제 옆에 누굽니까? 저 꼴통 변호사. 베이철 변호사. 베이철. 네. 행복항의 베이철. 저 둘이 와서 이제 사진을 찍었죠. 저자들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중심 세력인데 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개헌하겠다고 한 이낙연이당, 그 다음에 저 추대한다 어쩐다지 한덕수, 요것도 지금 당 만들려고 하는 이제 이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아구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아구가 안 맞아요. 예,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지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전날 이제 저 김계리가 윤버러지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예. 윤 아버지, 뭐 윤석열 아버지였죠. 예. 그래서 이름을 버러지라고 윤버지라고 붙였는데 윤버지, 예. 저는 아무리 들어도 버러지 같이 들려요. 윤버러지. 김계리가 자기가 개몽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부터 유명해진 예, 거 아니에요? 개몽을 심하게 당해서 예. 이제 이 뇌 구조가 네. 이제 뒤죽박죽. 그래서 네. 어제도 그 윤석열 재판 때 보니까 윤석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네. 김계리가 또 막
친한 척 네. 윤석열한테 뭘 챙겨주는 척 하는데 네. 지금 그 한남동은 이제 아니고 서초동 네. 아크로비스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이가 풀이 죽어 있긴 죽어 있답니다. 그렇겠죠. 근데 예. 이자는 술을 안 먹으면 늘 풀이 죽어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에 쪄들어 사는데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이자는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 살리겠다고 비상계엄 질환발광 네, 네. 계엄을 때린 자잖아요. 얘가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립감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더 난동을 피우는 건데 난동. 이런 자들이 주변에서 이제 우쭈쭈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립감이 이제 다 빠졌거든요. 네, 아까 네. 김동연 앵커가 얘기했듯이 그렇죠. 폰을 바꿨잖아요. 번호를. 맞아요. 전화하는데 의원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풀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서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 지가 재건을 노리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오죽하면은 지금 전광훈이마저도 네. 지가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명분은 자기가 윤석열 다시 자기 자유통일당 글로 불러들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절대 아니라고 자, 그럽니다. 왜? 전광훈도 얘를 자꾸 끌어들이면 헌금이 안 거친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분은 윤석열이를 자기가 당으로 모셔오겠다. 통일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통일을 했잖아요. 만들려고 예. 하는데 전광훈이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자들이 집권 여당의 핵심들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본인들 스스로 얼굴을 좀 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예. 김성훈이 힘을 잃어가지고 더 이상 난동 부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예. 국민 밉상 김성훈이가 이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네. 이자가 그나마 자기네들의 수호신이잖아요. 앞에서 네, 방패 네. 쳐주고 근데 네. 그 자도 이제 지가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은 거야. 그래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사의 표명을 하게 되면 연금 이런 거 다 받잖아요. 네. 근데 이자가 사의 표명했던 거는 그 예. 관사의 묘력의 여인을 이제 예. 발각된 거 아닙니까? 네, 직업 그래서 이제 여성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직업 여성이다. 네. 뭐 얘기 뭐 내연의 뭐다. 네. 또 뭐 심지어는 뭐 무당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다음 에피소드에 우리가 김건희 얘기하겠지만 그 물 226톤 쓴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떤 얘기가 뭐 그거 다음 코너에서 네, 하겠습니다. 그거 다음 그러세요. 코너에서. 예, 자, 그러시죠. 예. 저기 대레사님이 얼굴 떡판 딱 닮았네. 친딸이네. 그러니까. 네, 김계리가 저 윤석열 얼굴 떡판을 닮았다고 이렇게. 진짜 닮아가네요. 네, 숨겨놓은 딸 근데 아니에요? 김계리가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예. 그 변호사 뭐 시험 볼 때부터 그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 외모 관종기도 있고 외모에 누가 좀 이렇게 뭐 너 왜 이래 살이 좀 올랐나 그러면 뭐 굉장히 그거 가지고 심드렁해하기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참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